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차 한 잔 드시기 바랍니다. 음, 이 앞전 동영상에서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생소하셨을 거예요. 어떤 문헌에서 제가 공부하거나 어떤 스승을 통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제가 이 내린 건강이란 정의는 야생에서 제가 야생으로 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건강이 무엇인지 자연 속에서 절실하게 느낀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몸을 기계로 보고 기계론적 사고에 의해서 병을 분석하고 치료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반 상식을 벗어나서 야생에서 병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자연 치유를 위해서는 원시반복해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생 측면에서 병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기계론적 사고로는 이 자연 치유가 되지 않아요. 항시 우리 몸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망가지거나 닳아지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없는 기계로 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치료들이 그런 기본 지식을 깔고 전부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치유의 방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치료의 부작용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기본적인 우리 몸의 자정 능력, 자생 능력을 깨우쳐서 그거를 밑바닥에 놓고 그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계속 의사가 코칭하고 길을 만들어서 그 환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거기다 플러스 양방이나 한방 치료를 가미하면 되는데, 의대 교육을 저도 받아봤지만 전혀 그런 과목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지 의사가. 그래서 운동이랑 공부도 안 하고 자연 치유에 대한 우리 몸의 자생력에 대한 그런 어떤 학문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그냥 자동차 정비공처럼 그렇게 자동차를 고쳐내듯이 인간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지식하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치료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챙겨서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쭉 강의를 하는 것은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대산 자연치유 의과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이 동영상을 쫓아오면서 배우셔서 스스로 깨우쳐서 자연치유 의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도 고치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에게 전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혹시 아파서 양방이나 한방의 치료를 받을 때 이러한 지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것과 양방의 치료를 본인이 병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방에서 과한 치료를 하려고 하면 자신이 이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맞는 것은 택하시고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자기 몸을 잘 지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건강에 대해서 먼저 요약을 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는 건강과 병이, 자, 우주가 진화와 태화가 동시에 존재하고 우리 몸도 태화가 진화가 동시에 존재하듯이 건강과 병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알면 병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동물이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종족 번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1%씩 빼버려서 속근육을 빼버려서
전체적인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오는 이러한 우리 몸의 노쇠 과정에서 방편으로 객체 보존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종족 번식이 끝나면 객체 보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객체를 보존할 수 있도록 간도 재생이 되고 속근육을 만드는 간도 재생이 되고 근육도 양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혈관도 그 다음에 뼈도 전부 다 근골격계는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재보시면 혈관 밀집도, 골밀도, 근육량 다 달라요. 일의 심박출량, 심근 양에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그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태화와 진화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진화를 깨닫고 내가 매일 그 가마솥에 들기름을 칠해주면 1000년을 가고 그냥 방치하면 3년 안에 막 녹이 슬고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듯이 내 몸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속 근육을 계속 유지해주는 1년에 1%씩 빠지는 것에 반해서 내가 1% 이상을 속 근육을 만들어내면 그건 건강한 것이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고 이 중력을 버티고 이 지구에서 살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들기름을 계속 안 치고 집도 환기를 안 시켜서 막 집에 곰팡이 피고 막 이러듯이 내 몸을 관리를 안 하면 바로 속 근육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육포가 된다고 속근육 육포.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속근육 육포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이게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병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병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병만 보는데 정신적인 병도 이렇게 보셔야 해요. 유포가 돼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뭐 암부터 시작해서 감기까지 모든 게 육체적인 병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병을 여러분이 이해를 많이 하셔요. 나는 건강하다 그러는데 보면 대화를 한 10분 15분 해보면 다혈질이라든지 뭐 기타 그 다음에 어디에 집착하고 있다든지 정신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코 그런 사이코패스 그게 아니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정신병을 사이코라고 제가 말할 수 있고 정신장애는 사회 부적합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쪽 좀 가까운 것이거든요. 이쪽의 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병이고 이게 또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를 주어서 우리 몸이 또 육체의 병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육체의 모든 병과 그 다음 내가 화를 잘 낸다든지 그 다음에 마음이 막 불안하다든지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한다든지 염려를 근심 걱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정신적인 장애예요. 그 병이에요. 그래서 마음 치유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제가 몸 치유 부분에서 이 육체 암부터 시작해서 감기까지 이 병을 다룰 겁니다. 각각의 병에 따른 치유법도 말을 할 것이고 전체적인 치유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로 일이관지라고 그러죠. 하나로 모든 걸 꿰듯이 그냥 막 이 복잡하게 막 제가 말한 걸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담 없이 들어서 머릿속에 딱 하나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자체 자정 능력을 내가 면역력을 어떻게 증진해야겠다는 게 그게 딱 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냥 실행하시면서 또 한 번 깨닫고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뭐 이걸 학습해서 외우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부담 없이 들으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정신병까지 다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이러면 같이 화를 내지 마세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장애인들은 막 도와드리고 싶죠. 그런 것처럼
그분들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도와드리세요. 같이 화내지 말고. 그분이 막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뭐 질투를 하고 나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을 측은하게 생각해야지 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그게 타고난 오장육부의 약한 기운과 그 다음에 뭐 부모 3살 이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뭐 스트레스라는 사회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그 다음에 3살 이후에 또 성장 과정에서 받은 각종 스트레스가 그런 정신의 장애를 만듭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 다음에 3살까지, 그 다음에 3살 이후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 3가지 DNA가 형성이 돼서 마음의 병이 생겨요. 그런 분에게 인간성이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이러지 마시고요. 다 다르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쌍둥이로 자라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해를 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구나. 그래서 맞불을 놓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분의 뜻을 그냥 받아주세요. 그걸 못 받아주면 나도 마음의 병이에요. 그걸 받아주고 화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저분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나 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너무 결백성대 사람을 막 이렇게 희귀하게 쳐다본다든지 겁내한다든지 이런 건 또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떠한 이유의 조건에 의해서 병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병을 이해를 하세요. 본인은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고 심지어는 그 부모까지 막 욕하고 그 주변까지 욕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 장애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육체의 장애를 도와주듯이 그런 화를 자기가 당하거나 그러니까 뭐 얼토당토하는 일을 당하더라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본인이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이 이 안에 내재해 있어요.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원래 건강이라는 것과 병이라는 거, 진화와 퇴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가 내가 조건이 되면 건강이 나오는 거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조건이 되면 건강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운동을 안 하거나 뭐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거나 그래서 피가 더럽혀졌거나 이러면 조건이 되면 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병이 나와도 암이 이쪽 저쪽 다 다른 이유가 자기가 어느 장기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면 암이 그쪽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병은. 이걸 꼭 아셔야 하고. 그 다음에 병은 깊이가 있어요. 깊은 병과 얕은 병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해요. 그걸 아셔야지 내가 이게 치료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다급한 생각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깊은 병은 피하고 관련되는 병들이 깊은 병이죠. 근데 고지혈이 혈당과 고지혈이 굉장히 깊은 병입니다. 그 병은 많은 병들을 불러일으키고 피가 우리 몸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피가 기름기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깊은 병이고요. 그 다음에 중풍입니다. 풍이죠. 혈관계 질환. 양방에서는 심혈관, 뇌질환 이러죠. 근데 한방에서는 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원천적인 게 고지혈과 그 다음에 혈당이라고 하는 피가 더럽혀진 피가 돌므로써 혈관을 망치고 모든 걸 맞춰서 풍이 오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깊은 병이에요. 그러면 풍은 2차적으로 오는 거일 수 있지만 1차적인 게 피가 더럽혀져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지혈과 혈당은 첫 번째 잘못된 원인이 제가 건강에서 3업을 이야기했다. 첫 번째가 좋은 공기를 마셔야 하고, 두 번째가 좋은 음식을 적당한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족하거나 과하면 다 치명적입니다. 부족한 것도 과한 것도. 자, 이 산소도 너무 많으면 이게 안 좋아요. 적당히 있어야지. 항상 우리 몸에 최고의 적당한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운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3업. 매일 스스로 작동되게 움직여야 한다. 속근육을 유지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먹는 것 과영량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혈당과 고지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게 풍입니다. 속근육이 굳어서. 그게 근본 원인이지, 고지혈이나 혈당이 2차적인 원인이에요. 풍의 첫 번째 원인은 아무리 더러운 피라도 내가 속근육을 잘 키워놨으면 막히지가 않아요. 돕니다. 꾸정물이라도 돕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리는 게 우선 중요해요. 아무리 더러운 피도 세포를 자양할 수 있어요. 혈당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혈관 청소를 속근육이 좋으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이 근본적인 가장 깊은 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마비가 됐다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런 모든 게 이제 풍기운이거든요. 그게 가장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속근육이 완전 완전히 육포를 10단계 1부터 10까지 나누면 10의 단계로 완전히 육포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풍이에요. 그래서 풍을 고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4년에서 5년이 걸려요. 매일 제가 알려드린 자연 리듬 운동을 했을 때 4년이 걸립니다. 진짜 풍 환자를 제가 고쳐본 적도 있고 4년 정도가 걸려요.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 그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힘든 병이 이제 고지혈하고 혈당입니다. 피를 다 정화시켜요. 음식을 조절을 하고 또 더럽혀진 거를 다 청소까지 하는 게 1,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암이 이제 깊은 병입니다. 근데 이 풍도, 암도, 혈당도 다 상존해 있어요. 혈당도 이렇게 계속 있다가 어느 수치 이상 되면 인간이 이게 혈당이다. 이게 고지 콜레스테롤 수치 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암도 지금 우리 현대 영상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암들은 못 봐요. 그리고 매일 50억 개의 세포가 생겨나면서 불량품이 2,000개에서 3만 개, 4만 개 정도, 2만 개 정도가 이 불량품이 나옵니다. 그게 암세포예요. 그럼 매일 생기면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면역 시스템이 몸의 온도를 유지하고 유산균이라든지 모든 적정 온도의 체온이 유지되어서 5배의 면역력이 증진이 됩니다. 이렇게 운동이 절대 암 예방의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암 예방을 하는데 검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암에 대한 지금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암세포는 항상 미세하게 상존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 영상의학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크기를. 그래서 지금 암이 불치인 이유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안 것도 잘 못 고치지만 일단 어디에 상존해 있는지 모르고 또 전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알더라도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고 치유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도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이 암의 성격을 잘 몰라서 지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내가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시 상존에 있다가 자기가 갑자기 무슨 스트레스를 깊이 받거나 그러면 하루 만에라도 혈관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 365
700번을 뭐 암 검사를 한다면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암 검사하다가 다 X선 피폭돼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암을 찾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미리 예방해야지. 원천적으로 내가 운동을 해서 항시 내 몸을 데펴놓고 매일 생기는 암을 내 면역력으로 매일 죽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안 크게 만들고 결핵도 항시 존재해요. 그래서 결핵균이 그 수치를 넘어서면 결핵으로 나오는 것이고 감기도 이 온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도 항시 있고 그걸 매일 죽여요. 내가 몸이 약해지거나 추워서 감기 걸리는 게 아니고 추우면 내 온도가 떨어져서 내 몸이 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균이 이기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뭐 전용기 손 깨끗이 씻고 이거는 기계론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다 기계고 그러니까 뭐가 감염되면 손 씻고 뭐 이렇게 자주 해야지만이 된다? 누가 기침하면 옆에 안 가야 하고 틀린 말. 손이 아무리 더러워도 내 면역력이 아침 운동 1시간씩 하고 내 면역력이 좋으면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기침을 해도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감기 바이러스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예방을 못해요. 미세먼지를 예방 못하듯이. 그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면역력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계론적 사고를 가진 그 지금 현대 문명은 전부 그 치료법이 이렇게 야생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손 씻는다고 감기가 예방이 된다? 물론 똑같은 조건에서는 그렇지만 내가 면역력이 낮은데 손만 씻는다고 그게 감기가 예방이 될까요?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사는데 손만 씻는다고 그래서 손 아무리 깨끗이 씻어봐요. 감기가 예방이 되나?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자연 리듬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감기가 안 걸린대요. 저도 16년 동안 저 기관지가 안 좋은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 이 16년 동안 옛날에는 1년에 4-5번씩 걸렸는데 16년 동안 감기 한 번을 안 걸려요. 지금까지. 제 주변 분들도 다 그렇고. 와도 잠깐 왔다가 가버립니다. 나중에 감기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어찌됐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내 몸에 있다가 나타났다가 고혈압도 그렇고 모든 병들이 내려갔다가 나타났다가 수면 위로 조건이 형성. 그러니까 그 조건을 안 만들어줘야 돼요. 병이 올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어주는 게 뭐냐? 내 운동을 해서 항시 속근육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시켜서 면역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속근육 유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깊은 병들, 암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발암물질, 공기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운동 부족으로 해서 육포가 되면 혈액순환이 안 가는 장기들의 암이 걸립니다. 심장에 왜 암이 없는지 말씀을 제가 드리면 심장에는 항상 피가 있기 때문에 암이 없어요. 피에는 모든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모든 약성물질이 다 들어있어요. 피만 잘 돌리면 암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이 결국은 암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영양이 암은 3가지가 있고요. 자, 풍은 철저하게 운동 부족이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과 혈당은 철저하게 과영양입니다. 식이요법이 안 된 겁니다. 자, 이 4가지 병이 가장 깊은 병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원초적인 겁니다. 모든 병. 자, 그 다음에 얕은 병이 감기입니다. 그래서 표병이라 그래요. 한의학에서는 감기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이렇게 살짝만 올려도 맥이 안 뛰어야 하는데 감기는 푹 뜁니다. 그 정도로 박계병이에요. 그래서 요란해요. 가시에 찔리면 요란해. 감기 걸리면 막 약 먹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겉병이에요. 그냥 그렇게 막 가시에 찔린 것처럼 치열하게 내 열이 올라가면서 싸워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도록 내가
몸을 보호해주고 쉬어주고 차를 마셔주고 이렇게 하면 낫는 병이에요. 이렇게 약이 없습니다. 감기약은. 바이러스 약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돼지 바이러스 그 약이 없지 않습니까? 에볼라도 없고. 근데 감기약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또 감기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주 겉의 병이 감기예요. 만병의 근원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가장 감기는 이 표병이면 첫 번째 병이고, 그걸 치유 못하면 이제 뭐 만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쉽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고혈압, 이걸 뭐 깊은 병으로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를 돌리는 게 숙명이기 때문에 피를 돌리려고 하는 뇌의 겉태병입니다. 그래서 압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가 막혀서 지금 압이 높아가고 있는데 피를 희석시킨 아스피린을 먹어서 이뇨제로 오줌으로 빼버립니다. 강제로 압을 내려버립니다. 감기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자생적으로 지금 열을 올려서 나으려고 하는데 해열제를 먹어서 지금 내 몸이 치유하려고 하는 것을 뒤통수 때려버려요. 고혈압도 내가 스스로 치유하려고 지금 하는 운동을 해줘서 그쪽 육포를 풀어줘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면 압이 그냥 내려가는데 보일러처럼 그냥 하염없이 물을 빼버립니다. 온수를. 지금 치료법이 이래요. 치매를 지금 일이 혈액이 안 가서 이쪽이 뇌에 석회가 끼고 그래서 뇌세포가 죽고 그래서 치매가 걸리고 있는데 고두를 치면 치매가 예방이 된다라고 지금 하는 처방을 내요. 병이라는 자체를 보는 각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치매면 계속 도리도리 이게 진짜 치매 예방하는 것이지 혈액을 이쪽 속근육을 풀어서 혈액을 위로 보내서 세포가 안 죽게 만드는 게 진정한 치유고 치매 수치를 낮춰서 오랫동안 치매가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거지. 고두리를 친다고 그게 치매가 예방이 그 진전이 안 되고 예방이 되겠어요? 뭐 물구나무 쓴다고 혈액이 이리 갈까요? 여기가 막혀 있는데 콜라병이 이렇게 막혀 있는 콜라병 거꾸로 엎으면 쏟아져요? 안 쏟아지잖아요. 물구나무 서라, 목을 뽑아라. 목을 뽑으면 24시간 동안 뽑고 있게요? 그냥 또 풀어버리면 중력이 또 잡아당기니까 또 짜부라집니다. 이 모든 협착증, 디스크, 이게 무릎, 연골, 이게 뭐냐면은 속근육이 나가가지고 이 중력이 잡아당기는데 그걸 내가 못 버텨서 그래요. 그래서 항시 내재해 있어요. 짜부러지려고 하는 이 힘이. 그래서 우리가 건강은 안 짜부러지게 하늘로 향하는 힘이 건강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좀 그럼 이 힘과 이 힘 중에 중력과 내가 속근육 힘 사이의 그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짜부러졌으면 다시 내가 속근육을 길러서 하늘로 내 몸을 쳐 올리면 중력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병이 사라져요. 디스크나 뭐나 수술해야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몸이 스스로 재생이 되고 속근육이 길러져서 중력도 이기고 그 다음에 피부를 보내서 암도 이기고 모두 이룰 수 있다라는 생물이고 진화와 퇴화가 있지만 내가 진화 쪽을 조건을 형성해주면 병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런 진화론적 사고를 하지 않고 기계론적 사고를 하니까 고도를 쳐라, 수술을 해라, 뼈를 깎아라. 뼈를 깎으면 근육이 하나도 안 손대줬는데 다시 몇 년 뒤에 짜부러지죠. 그 다음에 다른 데가 터지고 그 수술하는 동안 내가 묶여 있어서 우리 일주일만 침대에 누워있으면 1%씩 1년에 1%씩 빠진다 그랬잖아요. 7%가 빠져 7년이 늙어버립니다. 수술이 무서운 게 아니고 마취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소염제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침대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모든 게 굳어버리는 거. 이게 진짜 수술의 부작용입니다. 그런 걸 잘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병이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자, 병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뭐냐면은 속근육 육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이걸 또 고치면 나아가요. 이게 물이 가다가 흐르는 물이 이리 막히면 자연히 이리 가서 막히듯이.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고목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휘었다가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하고 햇빛이라는 조건을 만나서 다시 치유하고 이렇게 옹이지고 이렇게 가듯이 시냇물이 이렇게 가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치유를 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4대강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4대강 고치듯이 강이 일이 좀 휘니까 안 돼! 그래갖고 이렇게 쫙 강을 그냥 세면으로 해가지고 쫙 고쳐버리는 게 양방적인 기계론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자생력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녹조 걷어내고 계속 그 세멘트 있는데 청소해줘야 하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약이라든지. 그렇게 해놔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자생력은 없어져 버려요. 작동을 안 해버려요. 변비약 먹잖아요. 장이 그때부터 작동을 안 해요. 연동운동을. 그러면 계속 변비약 먹어요. 딱 멈춰버려요. 관장도 커피 관장들 하시는데 위험합니다. 절대 손대지 않은 게 장이에요. 장입니다. 학문도. 자, 관장을 내가 한 게 비상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변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병원에서는 관장을 하는 거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이 안 움직여 버립니다. 커피 관장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잘것없이. 작은 원인으로 멈춰버려요. 그게 변비약이 안 좋습니다. 식이섬유 많이 먹고 운동해서 스스로 나아야지 어떤 변비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장이 연동은. 자연 치유를 하려고 하는 우리 몸의 반응이 병이에요. 고혈압이 병이 인간이 이야기하는 병이 아니고 내 몸을 치유하려고 하는 어떤 현상입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고혈압을 치유하려다가 이리 피를 보내려고 막 압을 높였는데 고혈압만 그냥 희석시켜갖고 물을 빼버리면 여기는 계속 육포는 있으니까 암 걸려버려요. 고혈압 치유하다. 이게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치유하려고 내 뇌에서 압을 높이는 거예요. 피가 절대적으로 가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고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도와주면 돼. 그래 발을 탁 쥐어서 압력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손가락을 따서